초음파와 반도체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마이크로 시스템 연구단의 이병철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학사를 나오시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석사, 스탠포드 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경인교수를 겸직하셨습니다. 연구 분야로는 초음파 소자 및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예, 지금부터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강연을 오면 항상 불변의 법칙인데 뒷좌석은 되게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앞좌석은 이렇게 항상 비어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앞좌석이 많이 차 있어서 강의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강연에 앞서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 바이오마이크로 시스템 연구단에 있기도 하지만 뇌과학 연구소 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앞에 있는 강연이 사실 미세먼지 관련된 강연이었으면 그거와 관련돼서 뇌에 어떤 미세먼지가 사실은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효과들이 생긴다라는 거는 지금 저희도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 초음파가 쓰일 수 있고요. 그 초음파가 쓰인다라는 거를 아마 맨 마지막에 제가 집어넣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와 반도체 기술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일단은 초음파가 무엇인지 좀 혹시 아시나요? 일단 제가 질문하면 초음파 딱 얘기를 들으면 뭐부터 생각이 나시나요? 반사요? 검사요? 초음파 검사요? 원래 보통은 제가 좀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초음파를 딱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박쥐와 돌고래를 얘기합니다. 네, 박쥐와 돌고래가 초음파를 통해서 먹이를 찾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초음파 검사를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의외의 답변을 받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음파를 가지고 앞에서는 이제 박쥐와 돌고래가 먹이를 찾는 거를 말씀을 줬는데, 초음파를 또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음파의 돌고래와 박쥐가 먹이를 찾는 원리와 이렇게 우리 몸 안을 볼 수 있는 초음파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건 제 딸아이의 초음파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개발한 영상으로 저희 딸과 아들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딸은 사실은 실패했고 아들은 어느 정도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일단은 제 딸 초음파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음파가 사실은 여기 널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타고 오신 자동차에도 초음파 센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초음파가 우주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연구원들이 초음파 기계를 우주로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진단을 해야 될 때 사용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나사에서도 이 초음파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나사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쌍둥이를 선별을 해서 한 사람을 우주선에다 태워가지고 보내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지구에 있을 때 서로의 쌍둥이의 그 신체적인 변화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초음파를 검사를 하고 땅에서도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하는 것들도 많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음파와 반도체, 네, 반도체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반도체는 뭔지 아시죠, 다들? 네, 뭐 혹시 반도체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나 뭐 이렇게 뭐 어떤 거를 느끼시고 있는지 아시나?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반도체, 네, 삼성, 그쵸? 삼성 요즘 네,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반도체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 이것 때문에 뭐 불매 운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도 사실은 영향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면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도 다 하나씩 이렇게 반도체를 갖고 있죠. 여기에서 핸드폰 없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걸로 아는데 아마 다 하나씩 지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반도체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핸드폰을 다 하나씩 가질 수 있고 뭐 영상기기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해서 싸지면서 또 핸드폰 가격도 뭐 기능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핸드폰이 가격이 많이 비싸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더 값싼 기능이 좋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음파와 반도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마 말미에 이 강연을 듣고 이게 초음파와 반도체가 좀 연관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은 사실은 저의 강연이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재미없는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초음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을 때 박쥐와 뭐 돌고래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데 초음파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음파입니다. 그래서 소리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듯이 초음파는 소리인데 어떤 게 초음파인지를 구분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20kHz 이상이 되었을 때 초음파라고 그러고요. 그거의 정의는 사실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데요. 박쥐가 생각했을 때 초음파는 그냥 음파로 이렇게 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건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kHz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걸 갖다가 초음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준은 사람이 중심이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 20kHz 아래는 그냥 음파이고 그 20kHz 이상이 되면은 초음파라고 부릅니다. 네, 초음파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처음에 뭐 보시면은 이렇게 주파수별로 사용되고 있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낮은 주파수에서는 치과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치과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막 이렇게 뭔가 물로 막 이렇게 쏘고 막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다 초음파가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킹 센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보시면은 후진하거나 아니면은 주차할 때 제일 많이 막 이렇게 뚜두두두두 울리는 소리가 요즘은 뭐 영상으로도 보이지만 뚜두두두 소리 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삼성과 애플에서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스처 센서나 모션 센서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요. 그 전에는 뭐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군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여기 의료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S10에 들어가 있는 초음파 지문 인식 관련돼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파수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초음파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는 사실 원래 음파는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여러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음파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물 속에서 음파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걸 갖다가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음파가 나오게 만들려 그러면 여기에 음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제 목소리가 이제 제 입이랑 이런 게 음원이 됐고요. 여기서는 초음파를 쏘려 그러면 저렇게 초음파 음원이 있어야 되고 그 대부분은 초음파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가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게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 방 안에 있는 공기 때문에 제가 전달이 되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진공이나 아니면은 그런 매개체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도 사실은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제 목소리가 아마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초음파가 있어요. 초음파에서 볼 수 있는 게 음원이 있어야 되고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파수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수식 나오면 다들 싫어해서 수식을 뺄까도 했었는데 수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뭐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거리분의 시간인 거와 똑같이 속도 음속은 파장 즉 거리분의 주파수는 시간분의 1이 돼서 저게 주파수여서 저런 공식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속도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개체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그렇고 음파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 공기 중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 뒤에 있는 친구한테 도달하는 제 목소리가 도달하는 속도가 저희가 다 같이 수영장 안에서 물속에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소리를 내면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의 제 목소리를 듣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 누가 공기 중에서는 음파나 아니면 초음파가 전달되는 속도를 아시나요? 혹시 그거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속도가 한 340m/s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얘기를 하면 340m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1초가 걸려서 도달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에서는 제가 그러면은 340m 있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한 5분의 1 정도의 시간, 즉 20초 정도면은 거의 12초 정도면 아마 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의 음파의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뼈에서는 또 어떨까요? 제가 뼈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파이프 같은 데서 이렇게 탕탕탕탕탕 치면은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아시나요? 더 빠를까요? 아니면 더 느릴까요? 네, 훨씬 빠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매개체가 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게 있고요. 그게 아마 나중에 이게 박쥐들이나 아니면 돌고래가 먹이를 찾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몸속 안에서 초음파 영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초음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횡파랑 종파가 있어요. 횡파는 입자의 운동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서 90도만큼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종파는 입자의 진동이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와 평행하게끔 움직이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사실은 속도가 더 빠를지는 아실까요? 뭐 둘 중에 하나 찍어 보셔도 되는데 횡파가 더 빠를까요? 종파가 더 빠를까요? 네, 종파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횡파 같은 경우에는 횡파도 여러 가지 응용초가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초음파 소자들이나 그러한 뭐 영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초음파의 종류는 거의 대부분 종파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종파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이미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돌고래나 박쥐가 초음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먹잇감을 찾는지에 대해서 좀 더 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다 뭐 스넬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굴절은 다 아시죠? 네, 공기 중에서 이렇게 해서 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 훨씬 더 가까운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더 깊게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빛도 하나의 파동이고요. 초음파도 하나의 파동이어서 똑같은 굴절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절도 생기고 그 다음에 굴절도 생기고 반사도 생기는데
대부분의 초음파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하는 거는 반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질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속도가 다르면 저렇게 굴절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은 반사가 많이 된다라는 걸 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좀 더 뭐 반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반사가 돼서 꺾여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쪽에는 굴절이 돼가지고 서로 중첩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동의 똑같은 성질이고, 그 다음에 빛도 마찬가지고 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박쥐나 아니면은 돌고래가 물체를 갖다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반사계수라는 거를 사실은 정했는데요. 아까 반사계수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즉 물질의 차이에 의해서, 매개체의 물질의 차이에 의해서 반사계수가 정해지는데, 저런 것들은 뭐 물질 안에서의 음파의 진행 속도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것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사계수가 1이 되면은 내가 여기서 초음파를 쏘거나 아니면 음파를 쐈을 때 전부 다 그 반사돼서 돌아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저 R 값이 즉 반사계수가 0이면은 제가 여기서 떠들어서 반사되는 게 없이 그냥 쭉 가가지고 음파가 진행된다라는 것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와 뭐 물, 그리고 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질들에 따라서 각각의 초음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다른데, 그 속도가 결국은 음향의 저항, 즉 임피던스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요. 그 음향 임피던스가 아까 말씀드린 반사계수를 갖다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거의 대부분 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물과 거의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 음향 임피던스가 물과 비슷한데, 약간의 조직들에 의해서, 즉 간, 뭐 폐, 지방, 그 다음에 혈액, 신장, 근육, 이것들이 사실은 속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거기에 대한 밀도가 조금씩 달라서 음향 임피던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향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반사계수들이 생기고, 그런 반사계수들을 초음파로 이렇게 해서 감지를 해내면 그게 바로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효과고요. 그 돌고래나 박쥐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있다가 뭐 물고기나 아니면은 저렇게 나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닿게 되면 반사를 하는데, 사실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반사계수가 훨씬 더 낮을 거고요. 박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물을 감지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와 생물은 반사계수가 거의 여기 보시면은 1에 가까워서 박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감지를 하기가 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돌고래가 훨씬 더 민감하게끔 초음파를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각각의 조직들의 차이에 의해서, 반사계수의 차이에 의해서 반사되어 오는 파형들이 다르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원리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초음파 소자가 있으면 그 초음파 빔을 각각 이렇게 쏘고, 그게 인체의 각각의 조직에 의해서 반사되어 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 그걸 다시 이렇게 반사된 신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든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 소자를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파가 진행되거나 초음파가 진행되는데 매개체를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저는 좀 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 초음파를 발생되는 소자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병원에 가 보시면 여러 조직을 갖다가 관찰하는데 필요한 반도체 소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초음파 소자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 이 초음파 소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반도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초음파 소자는 다양한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쓰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단용으로 쓸 때는 저 위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타입들이 있고요. 초음파 소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큰 초음파 소자를 여기 어깨에다 메고 어깨를 갖다가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가 사실은 치매나 아니면은 뇌의 활동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초음파를 사용해서 뇌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뇌를 청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뇌에다가 초음파 기계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쓰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소자가 구성되어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전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앞전 소자나 앞전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여기는 다 고등학생들이니까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다들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겠지만 혹시 라이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라이터를 돌릴 때 이렇게 불꽃이 튀잖아요. 그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을 갖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앞전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전 세라믹이 거기에 있고요. 그 앞전 세라믹에 이렇게 기계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거기서 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 스파크가 이렇게 튀므로써 그 스파크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그러니까 라이터에서 불을 붙이게 되고 그러한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초음파 소자를 만듭니다. 즉 기계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파는 사실 기계적으로 진동하는 이 파형이라고 그랬는데 그 진동하는 파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만들어진 진동하는 파형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앞전 물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앞전 물질을 다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해서 초음파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이터나 아니면은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앞전 소자가 들어가고 저희가 이렇게 돌리면서 기계적인 힘을 주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면은 전기가 이렇게 해서 빠바박 튀면서 이렇게 켜질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초음파 소자를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음파 소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이 앞전 세라믹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 기술이 향상이 되면서 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초음파의 소자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다양하게끔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자를 제작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원시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음파 소자는 앞전 세라믹이나 그런 걸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세라믹이 뭐냐면은 도자기에 사용되는 그런 거가 세라믹인데 그 세라믹을 소자로 쓰기 위해서는 저렇게 톱날을 갖다가 이용해서 저렇게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놓은 다음에 거기를 갖다가 이제 쓸 수 있게끔 얇은 방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초음파 소자를 만들어서 그런 초음파 소자를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따가 더 자세히 제가 이걸 돌리면은 좋겠는데 아마 나중에 끝나고 한번 오셔가지고 보는데 이게 기존에 이 초음파 소자를 만든 거여서 여기 안에 앞전 소자가 들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되어 있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초음파 소자 앞에 초음파 탐촉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초음파 탐촉자입니다. 그래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기를 하나씩 하나씩 톱날로 일단은 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썰고 난 다음에 걔를 갖다 갈아야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서 수공업으로 거의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탐촉자들이 가격이 사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그 세라믹 그 도자기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자르다가 잘못하면 깨지거든요. 그렇게 깨져버리면 이게 여러 이렇게 뭐 어레이 같이 이렇게
배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깨져버리면 사실은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율도 낮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초음파 이미지를 보시면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초음파 이미지를 보면은 아 이게 과연 뭐를 보고 있는 거지? 우리 장기는 막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겼는데 항상 초음파 이미지를 보면 2차원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여기 앞에 저희 딸내미 사진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잘 잡으면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입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뭐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봤을 땐 잘 모르겠죠. 네. 이게 사실은 여기가 탯줄이고요. 탯줄에 그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쪽이 아마 간 쪽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등뼈가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차원으로 이렇게 영상이 보일 수 있게 되면 아 이거는 확실히 태아가 있고 여기 탯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차원적으로 영상을 보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음파 소자들을 갖다가 2차원 배열, 즉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이 배열들을 갖다가 다 하나씩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사실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거를 하나씩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공업으로 이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그걸 갖다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 만들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거의 연결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사실 이러한 탐촉자 2차원 탐촉자 같은 경우에는 개당 뭐 1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실은 사용되기가 어렵고 여러분이 이제 뭐 아기가 생기면서 사용하게 되는 그 3차원 초음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보였던 1차원 배열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사실 찍는 거가 돼서 실시간으로 사실은 영상을 볼 수가 없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은 초음파 영상이 MR이나 CT보다 사실은 조금 더 해상도가 떨어지고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해상도를 가지려고 그러면 고주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고주파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초음파 소자들이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톱날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소자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소자들이 점점 작아지면은 해상도가 좋아져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이 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는 선이 두 개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는 이런 좋은 해상도를 갖기 위해서는 소자들이 엄청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겠죠. 아까 제작 방법이 사실은 톱질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톱질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고주파의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초음파 기기들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걸 만들더라도 가격이 뭐 1, 2억 정도에 되는 초음파 탐촉자들이 생기게 돼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초음파 반도체 우리나라 잘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 엄청 잘 하고 있고 그 반도체 공정 기술로 만드는 그 소자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거의 뭐 10나노 그러니까 10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되는 크기. 즉 거의 안 보이는 그 원자 단위의 수준까지도 이렇게 해서 선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로 반도체 공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조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초음파 소자를 만들게 되면 앞에 있었던 문제점들인 그 고주파수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소자들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러한 반도체 공정 기술이 초음파 소자와 만나게 되면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반도체로 이용하게 되면 걔네들을 선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할 필요 없이 뭐 여기 보시면은 네, 10만 개 이상의 배선 연결을 그냥 한 번에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초음파에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기술에 착안해서 반도체 공정과 초음파 기술이 만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앞전 물질은 사실 톱질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앞전 효과를 이용해야 되는데 앞전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소자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그런 한계들을 갖다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소자를 앞전 물질을 아주 방막화해서 만드는 기술을 이용한 여기 보시면은 피벗이라 그래서 그 소개를 드리면 앞전 효과를 이용해서 아까는 세라믹을 엄청 두껍게 만들어서 톱질을 했던 것을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세라믹을 아주 얇게 만들고 이렇게 떨 수 있는 멤브레인, 즉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냥 미니 드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니 드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벗이라 그래서 정전 용량형 그 미세 가공 초음파 소자를 갖다가 시벗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벗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이용해서 얘를 아주 초소형으로 만들면 그 정전기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압을 전개를 걸어줬을 때 걔네들이 서로 당기는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미니 드럼을 만들면 그것도 초음파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이런 거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앞에서 기존에 있었던 앞전 물질을 이용한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시켜 주는 것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피벗이고요. 그리고 시벗에 대해서 더 소개를 뒤에 더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피벗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핸드폰에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지문 인식, 즉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스처 센서나 그런 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시벗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쪽으로, 즉 의료 영상 기기 쪽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피벗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됐고 아까 피벗의 구동 원리는 여기에 앞전 물질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앞전 물질에 전개를 걸어주면 걔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림을 만들어서 이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고 초음파가 발생된 게 여기 오면 이 앞전 물질들이 그 디포메이션이 생겨서 그러니까 변형이 생겨가지고 변형이 생겨서 거기에 전개가 걸려가지고 이거를 초음파를 갖다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스처 센서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패드에 이렇게 탑재를 시켜가지고 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초음파가 이렇게 발생돼가지고 오는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음악을 플레이하거나 스톱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얘를 손을 이렇게 돌리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볼륨을 업하거나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앞전 소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엄청 커야 되고요.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패드 같은 데도 이렇게 집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즘 이제 핸드폰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음파 소자를 반도체로 만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값도 싸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연결 문제나 그런 것들이 더 해결이 될 수 있어서 요 근래에 이런 디바이스가 만들어져서 지금 아마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가 삼성 S10에도 들어가 있고요. 아마 노트 10에도 이제 돼서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 지문을 갖다가 대야 되는 그 범위가 이렇게 있었고 아니면 그런 버튼이 있었는데 이제는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음파가
여기 뭐 그 유리를 갖다가 잘 투과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영역에다가 초음파 뭐 이렇게 버튼 필요 없이 전면에 이렇게 글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아래다가 초음파 소자를 놓게 되면 걔를 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네. 지문을 해서 뭐 초음파를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문을 갖다가 사실 이렇게 떠가지고 넣으면 이게 열리거든요. 지금 기술로는.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해서 지문을 떠가지고 걔를 풀로 뜬 지문을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사실 이렇게 해서 핸드폰이 열려요. 근데 초음파가 또 좋은 게 뭐냐면 걔가 초음파 파형을 잘 분석을 해보면 얘가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파가 이렇게 통과해서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갖다가 잘 측정을 해보면 걔가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를 갖다가 감지를 할 수 있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손가락을 대고 있는구나 아니면 그냥 모조품이 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지금은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앞전 물질 방막을 되게 얇게 만들어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머시라 그래서 정전 용량형 미세가공 초음파 소자인데 이렇게 정전 인력을 갖다가 이용해서 구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지를 갖다가 놓게 되면 서로 끌리는 그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얇은 방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 걔가 이렇게 휘게 되고요. 그 휘는 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는 파형을 갖다가 조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드럼처럼 그러니까 그 드럼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고 거꾸로 초음파가 들어오면 얘네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가 나와서 이걸 초음파를 갖다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거가 이제 반도체랑 초음파가 만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네, 특히나 이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없는 기술들이 생겨나게 돼서 그런 생겨나는 기술에 의한 가치들을 갖다가 책정을 했고 그런 가치에 의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 반도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더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초음파 소자들이 병원에서 쓰일 때 다양하게 이렇게 어떤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초음파 소자들이 있었는데 그 소자들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하나로 합쳐져서 이 소자 하나를 개발을 해서 들고 다니면 의사들이 아까 같이 13개의 초음파 그 탐촉자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하나만 있으면 13가지의 부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초음파와 반도체가 만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제 만들므로써 이런 회사들이 생겼고 이제 의사들이 아마도 청진기를 안 들고 이런 식으로 초음파 소자를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청진기 대신에 아마 사용을 할 날도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 의해서 기업 가치들이 막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가 개발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점점 더 성능이 좋은 핸드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도 떨어졌다 그러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초음파 탐촉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보시면은 이렇게 1,500만 원 뭐 아무리 싼 것도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걸 갖다 청진기로 해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이런 탐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200만 원이고 이게 더 개발이 돼서 반도체 수율도 높아지고 이러한 탐촉자 수율이 더 높아지면 아마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에서
더 떨어져서 이제 여러분도 하나씩 이제 사가지고 쓸 수 있게끔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뭐 배가 이렇게 꿀럭꿀럭거리는데 여기 위에 뭐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집에 이런 거 여러분이 하나씩 사놓으면 이제 엄마가 와서 너 배가 꿀럭꿀럭거리면 뭐가 잘못 먹었니? 하면서 하나씩 재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마 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 이제 키스트에서 제가 이렇게 반도체와 초음파가 만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응용처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의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더 협업을 해서 의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뭐 보시면은 뭐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게 심장이고요. 심장 안에서 심장이 이렇게 가끔씩 가다가 여기가 경화가 되거나 경직이 되면 근육이 이렇게 뭉치거나 그렇게 해서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괴사가 됐을 때 심장이 괴사가 되면 동작을 안 하면 사실 죽잖아요. 그래서 그걸 죽는 거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쪽 다리 쪽에 대퇴동맥에서부터 이렇게 스턴트를 갖다가 넣고 그 스텐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 부위가 이렇게 경화가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만들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게 보이는 초음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스턴트들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근데 반도체를 이용하면 아까 같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스텐트들도 아마 쉽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도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나중에 그 지금 강연에서는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것들 디바이스가 있으니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한번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스텐트에다가 써서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일단은 스프링을 볼 수가 있다. 기존에는 이렇게 3차원으로 보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그거를 가격도 비싸고 근데 현재는 이렇게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값도 싸고 3차원으로 볼 수 있어서 의사들이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졌고 그 다음에 여러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 두 개는 이미지를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개는 치료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음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쏘게 되면 치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 빛을 갖다가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햇빛을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불이 붙듯이 똑같이 초음파도 하나의 렌즈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초음파를 모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온도를 높이는 거에 의해서 조직들을 갖다가 태워서 없앨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존에는 만들 수 없었던 소자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네, 병원에서도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차원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차원으로 보려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초음파 탐척자 하나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보는 건데 그게 예전에 흡사 그 CRT 브라운관 여러분은 아마 브라운관이 뭔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전자총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만든 TV가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비견해서 현재는 이제 LED 이렇게 TV가 나와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쫙 짜서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초음파 탐척자도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들게 되면 네, 이렇게 3차원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그 톱날로 썰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톱날로 썰지 않고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빵빵빵빵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내면 이 크기도 한 1cm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심장을 갖다가 3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치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3차원 그 2차원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영상도 볼 수가 있고 얘네를 이렇게 집속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소고기를 이렇게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요 하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을 봐서 아 여기가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개를 이용해서 암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네.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없었던 것을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는 없었던 그러한 것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반도체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탐촉자를 기존에 만들었던 탐촉자에 비해서 엄청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은 아마 되게 얇은 탐촉자를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 이렇게 탐촉자를 얇게 만들어서 피부에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게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얇은 탐촉자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갑상선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신장 이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혈액 그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혈액들이 응고가 되는데 그런 응고되는 것을 기존에 이렇게 그 탐촉자를 붙임으로써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거는 네,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 경동맥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하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초음파를 뇌에다가 쏘면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조종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생각을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얇게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 뇌 기능이 마비됐거나 아니면 뇌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얇은 그 초음파 소자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의 뇌에다가 붙여서 사람의 그 뇌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억제를 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는 한 4, 5년쯤 되면 제가 여기 원숭이를 데리고 다음번 뭐 금과터에 나올 때는 원숭이를 데리고 실제로 저 피아노에 앉혀서 제가 피아노를 여기서 컴퓨터에다가 치면 원숭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끔 만드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지금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물론 원숭이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뇌 안에 있는 뉴런들을 이렇게 자극을 시킬 수가 있고 그거를 아주 작게끔 만들어서 안 보이게끔 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그런 디바이스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개를 붙이면서 이렇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네, 서로 억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자극을 시켜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한 머지않아 한 5, 6년 후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더 활성화돼서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뭐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네 그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